혹시 영화 보고 나서 책이 더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원작 소설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본 사람들의 만족도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무려 78% 높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항상 영화부터 보고 나서 책도 읽어봐야지 하면서 결국 안 읽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할 건 단순한 책 영화 비교가 아니에요. 같은 스토리라도 왜 책으로 먼저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 더 깊이 박히는지, 그리고 영화를 보기 전에 원작을 읽으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에 보고 싶은 영화가 있을 때 원작부터 찾아 읽고 싶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얻게 될 특별한 감동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게 될 거고요. 1. 영화가 절대 담을 수 없는 책만의 깊이. 먼저 현실적인 한계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아무리 훌륭한 영화라도 2~3시간 안에 300페이지 이상 분량의 소설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분량의 차이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다시 본 영화가 오만과 편견이에요. 키이라 나이틀리가 주연한 2005년 작품 말이에요. 영화도 정말 아름답고 로맨틱했지만 원작을 읽어본 사람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엘리자베스 베넷의 내면 변화 과정이 영화에서는 거의 생략되어 있어요. 소설에서는 다시에 대한 첫 인상이 바뀌는 과정이 정말 섬세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녀가 위컴의 거짓말을 믿고 있을 때의 복잡한 심경, 다시의 편지를 읽으며 느끼는 수치심과 깨달음, 그리고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마음, 이런 미묘한 감정의 변화들이 영화에서는 몇 개의 장면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UCLA 영화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원작 소설의 내용 중 평균 65에서 70%가 영화화 과정에서 생략된다고 해요. 특히 등장인물의 내면 묘사나 배경 설명, 세부적인 관계 설정 같은 부분들이 가장 많이 잘려나가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책을 읽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깊이예요. 책을 먼저 읽으면 영화를 볼 때도 여기서 주인공이 저런 표정을 짓는 이유를 나는 알고 있어라는 특별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상상력이 주는 개인화된 감동. 영화는 감독과 배우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에요. 모든 사람이 같은 주인공의 얼굴을, 같은 배경을, 같은 분위기를 보게 되죠. 하지만 책은 달라요. 독자 한 명 한 명이 자신만의 영화를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해리포터 시리즈를 생각해 볼게요. 책을 먼저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해리나 헤르미온느, 론의 모습을 상상할 때 정말 각자 다른 모습을 그렸을 거예요. 저는 해리를 좀 더 마른 체형으로 상상했고 헤르미온느도 영화보다 훨씬 수수한 모습으로 그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상상한 캐릭터들이 책 속에서 모험을 하고 성장하고 사랑을 하는 걸 지켜보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마치 내가 직접 창조한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실제로 인지과학 연구에 따르면 독서를 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시각피질 영역이 영화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인다고 해요. 책을 읽을 때는 상상력을 관장하는 부위가 훨씬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남이 만든 영상보다 훨씬 강렬하고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보면 내가 상상했던 것과 비슷하네 하는 재미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게 더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비교 자체가 또 하나의 즐거움이에요. 3. 언어의 힘과 문체의 매력. 영화는 시각과 청각의 예술이지만 책은 언어의 예술이에요. 그리고 이 언어가 주는 힘은 정말 대단해요. 특히 고전 문학의 경우 작가들의 독특한 문체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거든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영화도 여러 번 만들어졌지만 톨스토이의 그 웅장하고 철학적인 문체는 영화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어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라는 유명한 첫 문장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귀족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들이 톨스토이만의 독특한 문체로 펼쳐져요. 이런 언어의 맛은 자막이나 더빙으로는 절대 전달될 수 없어요. 또 다른 예로 김영하 작가의 살인자의 기억법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영화도 나름 흥미진진했지만 소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서술 방식의 매력은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어요. 치매에 걸린 연쇄살인마의 혼란스러운 의식의 흐름, 기억과 망각 사이를 오가는 모호한 경계선들이 김영하 작가만의 섬세한 문체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언어학과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같은 내용이라도 문학적 언어로 표현된 것을 읽을 때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성도가 3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즉 작가의 아름다운 문체나 독특한 표현 방식이 우리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는 거죠. 영화를 보기 전에 책을 읽으면 이런 언어적 아름다움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고 나중에 영화를 볼 때도 이 장면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지 하면서 더 풍성한 감상을 할 수 있어요. 4. 시간의 여유가 만드는 몰입감.
영화는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걸 보여줘야 하지만 책은 내가 원하는 속도로 읽을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나요. 감동적인 장면에서 잠깐 멈춰서 여운을 느낄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은 다시 읽어볼 수도 있고 중요한 대사는 밑줄을 그어가며 새길 수도 있죠. 제가 최근에 다시 읽은 위대한 개츠비를 예로 들어볼게요. 개츠비가 데이지와의 첫 만남을 위해 닉의 집을 온갖 꽃으로 장식하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에서는 몇 분 만에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소설에서는 개츠비의 떨리는 마음, 5년 만에 재회에 대한 불안감,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은 마음 등이 정말 섬세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저는 중간중간 멈춰서 아, 진짜 간절하구나 하면서 개츠비의 마음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인지과학연구팀에서 진행한 실험을 보면 같은 스토리라도 독서를 통해 접했을 때가 영상을 통해 접했을 때보다 감정적 몰입도가 평균 40%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이는 독서 과정에서 독자가 자신의 속도로 내용을 소화하면서 더 깊이 있는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또한 책은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인물이 누구였지? 하면서 앞 페이지를 넘겨보거나 이 복선이 여기서 회수되는구나 하면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런 능동적인 읽기 과정이 우리를 단순한 관객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보면 훨씬 풍부한 감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5. 영화와 책, 서로 다른 완성도의 발견.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싶어요. 제가 책이 더 좋다고 해서 영화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영화는 영화대로 독립적인 예술작품이거든요. 다만 원작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보면 둘 다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생각해보세요. 피터 잭슨 감독의 영화도 정말 훌륭하지만 톨킨의 원작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작품이에요. 원작에서는 중간기의 역사와 언어, 문화에 대한 방대한 설정이 있고 각 종족들의 특성이나 반지의 힘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깊이 있게 다뤄져요. 반면 영화는 액션과 스펙터클에 더 중점을 둬서 시각적 재미를 극대화했죠. 둘 다 각자의 영역에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에요. 그런데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보면 이런 차이점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영화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구나. 이 장면은 영화가 훨씬 임팩트 있네. 하지만 이 캐릭터의 깊이는 책이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영화 평론가들이나 문학 전공자들이 원작과 영화를 함께 분석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서로 다른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각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MIT의 미디어 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원작을 읽고 영화를 본 관객들이 그렇지 않은 관객들보다 영화에 대한 평가가 더 구체적이고 분석적이었다고 해요. 단순히 재밌다, 재미없다가 아니라 이 부분의 연출이 좋다, 이 캐릭터의 해석이 흥미롭다 같은 구체적인 감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6. 원작부터 읽는 실전 전략. 그럼 어떻게 하면 영화보다 책을 먼저 읽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영화는 이 시간이면 끝나지만 책은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리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 예고편을 적극 활용하세요. 기대되는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 나면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하잖아요. 바로 그때가 원작을 읽기 시작할 타이밍이에요. 호기심이라는 강력한 동력이 있을 때 독서를 시작하면 훨씬 몰입할 수 있어요. 저도 둔 영화 예고편을 보고 바로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을 주문했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보기 전에 한 권을 다 읽었어요. 두 번째, 영화 개봉일을 독서 마감일로 정하세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동기부여가 훨씬 쉬워져요. 3월 15일에 영화가 개봉하니까 그 전까지는 반드시 책을 다 읽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스마트폰 캘린더에 독서 일정을 짜놓고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읽으면 될지 계산해보세요. 세 번째, 오디오북을 활용해보세요. 출퇴근 시간이나 운동할 때 들으면서 스토리에 먼저 익숙해진 다음 중요한 부분만 다시 종이책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내용 이해도 쉬워져요. 네 번째, SNS를 활용하세요. 독서 인증샷을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이 책 읽고 영화 보러 갈 사람? 하고 제안해보세요. 혼자 하면 포기하기 쉽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 끝까지 해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완벽주의는 버리세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과 주요 캐릭터들만 파악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책을 끝까지 읽어내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예고편부터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영화가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영화관 대신 서점부터 가보세요. 책을 먼저 읽는다고 해서 영화의 재미가 반감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내가 상상했던 장면들이 스크린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는 재미, 원작의 섬세한 부분들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압축되는지 비교하는 재미,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스토리를 두 번 다른 방식으로 즐기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영화는 이 시간에 감동을 주지만 책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깊이를 선사해요. 다음 블록버스터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원작부터 찾아 읽어보세요. 그리고 영화관에서 역시 책을 먼저 읽기를 잘했다는 뿌듯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